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8일입니다. 이호석의 와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을 일을 좀 정리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은 여전히 이제 시간이 돼 있는 그림을 그려온 이유는 아시겠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배경화면은 이것으로 가져왔고요.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목은 제가 이제 금리보다 더 큰 성장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붙였습니다. 금리가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오늘은 금리보다 더 큰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 로블록스, 그 다음에 이제 퍼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성장 종목 등등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일들부터 저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연준이 블랙아웃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사실상 이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월 얘기한 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고용지표가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의의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수준이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이제 브레이너드 의장이 굉장히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고용의 숫자는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광의 실업률 그러니까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런 얘기를 했고 연준이 신경 쓰는 것은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좋아진다라는 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3월달 고용 회복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제 100만 명도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참고로 작년 2월달에 950만 명이 감소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고용지표가 굉장히 회복된 건 맞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면은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수출입 동향도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 수출입 동향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그 숫자는 좀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이제 SK증권에 있잖아요. SK증권에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업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열기는 되게 뜨거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도 발표되고요. OECD 선행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거는 또 얼마나 잘 나오게 낼지 세컨 웨이브인데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1.9조 슈퍼 부양안 통과됐죠? 근데 이제 상원에서 좀 내용이 좀 수정이 돼서 하원에서 표결이 한 번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부양책은 이미 통과가 됐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발표됩니다. 그래서 2월 소비자 물가 미국, 중국 소비자 물가 발표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10년물 입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금리 얘기가 나온다면 수요일날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블록스가 상장됩니다. 로블록스 아시는 것처럼 메타버스의 상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약 30조, 그리고 PSR이 19배 정도인데요. 이 정도 규모의 그 기업이 상장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쿠팡도 이제 목요일날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마 이제 수요일에 결정이 될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상장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ECB에서 이제 수요일날 이제 통화정책 회의 있습니다. 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채권 규모를 최근에 좀 천천히 하던데 왜 그런 거야? 이런 얘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유 시장 보고서 목요일에 발표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 내용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오랜만에 이제 마인드맵 한번 다시 그려봤습니다. 시장이 좀 변화가 있고 매크로적으로도 변화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만약에 현재의 버블이 꺼진다면 훗날 어떤 버블로 기억될까라는 질문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번에 이게 이제 만약에 버블이 꺼진다 칩시다. 5년 후에 꺼진다.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이때 당시의 얘기를 시작할 때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디플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의 시작은 디플레이션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을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라고 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지금 주가 상승이나 자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인플레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너 혼자 옛날 디플레 압력이야. 그러니까 아니 시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이 디플레 압력이 너무 커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돈을 푼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게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돈을 풀는 거 플러스 이제 경기 부양, 재정 정책, 뭐 통화 정책 뭐 해가지고 돈을 풀고 그리고 이제 밸류 체인이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인플레가 올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인플레가 올 것 같아도 금리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백신이 효과를 내면서 경기가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책도 또 썼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디플레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는 안 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결국에는 올해 연말 내년 갔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생겼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승의 원인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디플레 압력은 워낙 큰 게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부양을 하고 코로나 백신이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빠지는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이게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 자체가 긴축 효과가 있어요. 긴축 효과가 있어서 채권의 매력은 또 올라간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치,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정도 금리만 한번 사볼만 하다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 효과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벌써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생깁니다.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생기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 같았으면은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는데 지금 구조조정 안 하고 넘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좀 더 봐야 될 것은 이따가 또 더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주가를 받칩니다.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받치는 힘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디플레 압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이 채권의 매력을 또 높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막아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해보면 엄청 복잡하게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돌고 돕니다. 지금 이게 왔다 갔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저도 제가 만든 그림이긴 한데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시죠. 금리가 상승하면서 디플레 압력이 커졌는데 달러가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디플레 압력이 엄청 컸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항상 시작은. 근데 그 디플레 압력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긴축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서 채권 매력이 커집니다. 이 얘기가 되죠. 자, 디플레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채권의 매력이 생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플레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채권의 매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건 이제 그 아크의 그 작년 그 연간 그 전망 여기서 이제 따온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과거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 때문에 디플레 압력이 커졌고 지금은 AI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등등을 통해서 디플레 압력이 커진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시면 쿠팡 이번에 상장하죠? 얘네들 가격을 파괴합니다. 잘 아시죠? 쿠팡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근데 얘네들이 또
4조 원에 가까운 돈을 조달합니다. 걔네들은 그럼 또 뭐 할까요? 가격을 파괴할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디플레이 현상을 만들어놨던 이런 파괴적인 혁신하는 기업들은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디플레이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낮게 유지했잖아요. 그럼 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얘네들에 대해서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얘네들은 더 그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테슬라도 더 그쪽으로 가고 아마존부터 시작인 거죠. 아마존부터 이 시작의 모든 시작은 아마존부터 시작을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파괴해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지난 주말 때 이제 글을 하나 썼더니 많은 분들이 정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오히려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리지만 이건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 조금만 보시면 공짜로 보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가격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세요. 야, 이거 이렇게 리서치 열심히 해가지고 다 뿌려버리면 나는 뭐냐? 막 이런 거. 근데 이거 가격 파괴하는 거예요. 디플레이 압력 엄청 크다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어떻게 잘 돼가지고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아니 또 다 좋은 그 환경이 금리도 이렇게 낮고 그런데 어쨌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좋아지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파괴적인 혁신이 나타나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로블록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가상현실이잖아요. 얘네들은 가상현실에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플레랑 인플레랑은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 성장은 인플레랑 상관이 없는 성장이다. 그래서 디플레 압력이 진짜 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커질 것 같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자, 경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 나오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경기 회복이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요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 미국, 영국, 일본, 그러니까 독일 등등의 각국의 저축률입니다. 저축이 얼마나 초과적으로 돼 있는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저축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코로나 회복되잖아요. 그럼 엄청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는 엄청 빠르게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여기다가 1.9조 달러짜리 통과가 됐습니다. 돈도 뿌려질 거예요. 이렇게 세이브 많이 해놨는데 또 돈 줍니다. 돈 많아요. 그러니까 소비할 거 소비 폭발 나온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의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만큼 경기가 회복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서포티브하다. 막 무작정 계속 빠지진 않는다. 물론 할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는 건 인정. 그러나 그게 내리꽂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리의 속도보다 성장의 속도가 빨리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국 수출이 나왔는데 또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과거 2011년부터 서프라이즈 YY 성장률 보니까 이런 수준입니다. 거의 150%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작년 2월달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금리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겁니다. 긴축 효과 자체가 인플레를 막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도 강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는 이 빨간색 선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커머더티 인덱스는 이건 거꾸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으로 내려올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작년 3월부터 쭉 올라왔죠.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다가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지난주 구리우 가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게 둔화됩니다. 왜요? 빨간색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서포티브하게 올라가면 긴축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할인율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는 효과도 생긴다. 그러니까 인플레를 막아주는 그런 긴축 효과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종합적으로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저렇게 막 꼬여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많이, 금리라는 걸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서로 간에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이게 균형이 무너지고, 이거 다 망했어.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게 해야 숏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 상황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언더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 아직은 언더 컨트롤이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이걸 어떻게든 막 맞춰보려고 그냥 막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실패했네, 이렇게 됐다라는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게 뭘까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이걸 것 같아요. 국채 스프레드인데요. 국채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아이디어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겠다는 사람 여기 있는데 팔겠다는 사람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사겠다는 사람 여기 있고 팔겠다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근데 사겠다는 사람 여기 있는데 팔겠다는 사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요만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려고 하는데 못 파는 거예요. 내가 국채를 들고 있는, 내가 미국채 들고 있는 이유가 뭔데? 내가 팔고 싶을 때 얼마든지 팔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이거? 요게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유동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이 없는 거 연준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 자, 주가가 빠지니까 연준이 행동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을 가지고 연준이 나선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나스닥 이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지 당연히. 그러나 이렇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건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언더 컨트롤인지 여부를 볼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ECB에서 이번 주 ECB 있는데요. ECB에서 돈을 지금 원래 이제 작년 7월, 5월달, 6월달까지는 계속 돈을 많이 풀다가 최근에 좀 이럴 때 들어서 조금 뭐야 왜 이렇게 안 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ECB 내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알람이 울렸네요. 네, 그리고 이제 포모랑 퍼드라는 게 있습니다. 포모도 있는데요. 이 포모는 뭐냐면은 fear out missing out이잖아. 야, 나만 빼놓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게 이제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포모입니다. 나만 빼놓고 니네들끼리만 먹는 거야? 진짜 치사하게? 그래, 나도 먹어. 그러면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빠질 때는 뭐도 있냐면요. FUD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Fear, Uncertainty, Doubt.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불안해, 의심돼,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심리는 주가가 빠질 땐 이런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도 되게 많아요. 포모도 있지만 이 얘기도 되게 많다. 참고로 테슬라 앨런 머스크 죽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날 얘기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죽었다, 뭐 이런 얘기, 루머가 엄청 많이 돌았다고 하던데. 퍼드입니다. 퍼드.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런 현상도 생기지만 이런 현상도 생긴다라는 걸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금리를 이기는 성장이라는 제목입니다. 금리보다 더 큰 성장.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의 방으로 우리 들어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림을 그렸지만 이런 게 균형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준이 또 나설 거다, 막을 거다. 이 주가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웃 오브 컨트롤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은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은 언더 컨트롤이다. 언더 컨트롤 하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옛날에 디플레 압력이 너무 컸어요. 근데 그 디플레 압력이 괜히 너무 커서 연준에서 아무리 돈을 풀어도 이게 진짜 쉽게 디플레 압력이 빠지지가 않았어요.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옛날 옛적에 이러니까 좀 재밌긴 하네요. 오늘 이번 주에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쿠팡하고 로블록스 얘기를 했지만 얘네들이 주가가 엄청 많이 올 거다,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금리가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건재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플레 압력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빅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주, 경기 성장주, 그리고 이제 로우 베타, 그러니까 이제 그 듀레이션이 긴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보고서를 통해서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